대한민국 역사를 사랑하시는 국민 여러분, 박배우의 역사로그 박배우입니다. 조선 제3대 임금 이방원을 아십니까? 자신의 형제를 죽이고 왕위에 오른 자, 조정을 피로 물들인 왕자, 자신의 앞에 모든 적은 다 죽여야 속이 시원했던 그 왕자, 태조 이방원의 묘입니다. 여기도 보시면 홍살문부터 이렇게 시작하게 되죠. 이제 뭐 홍살문은 익숙합니다. 신성한 곳임을 알리는 건축물이죠. 홍살문부터 해서 향로로 이어지게 되고 있습니다. 여기는 따로 어로가 없네요. 오래돼서 그런가? 임금이 다니는 어로가 없고 향로만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멀리서 봤을 때 저기 화면에 보이십니까? 쌍릉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제 눈에는 보이는데 화면에 담길지 모르겠네. 보시는 쪽에 왼쪽이 태종 이방원의 릉이고 오른쪽이 그의 왕비의 릉입니다. 원경 왕후죠. 보시는 바와 같이 홍살문 있고 어로를 통해서 들어오면 여기는 따로 어로가 없네요. 딱 정자각이 여기에 마주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또 제사를 지냈었겠죠. 제사상 뒤에 태종과 원경 왕후의 묘가 여기선 보입니다. 그래도 문을 여니까 보이네요. 저쪽에 쌍릉 형태로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태종의 정자각 뒤로 오면은 신기한 게 이런 길이 있습니다. 왕릉에서는 보지 못한 길인데 이게 신로라고 합니다. 신로, 신이 걸어다니는 길이라고 해서 굉장히 신성한 길이라고 하네요. 아마 옛날에 미신을 많이 믿었기 때문에 이런 길을 만들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1400년대니까 또 제사상을 먹으러 오는 왕이 다니는 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태종의 묘에 또 신기한 건축물이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요겁니다. 특이하게 생겼죠? 이거 얼핏 보기에는 탁자 같기도 하고 식탁 같기도 하고, 요게 조선 초기에만 왕릉묘에 지어졌던 소전대라는 건축물이라고 하네요. 제사를 지낼 때 마지막으로 충문을 불태우는 작업을 하게 되는데 그때 여기다가 불태웠다고 합니다. 이거는 지금 여기 헌능이랑 권헌능이랑 그리고 정릉 이 정도에 밖에 없는 건축물이라고 합니다. 여기 위에서 충문을 불태웠다고 하니까 신기하네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제 비문, 비각이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는데 태종의 왕의 비각은 굉장히 큽니다. 태종은 신도비를 가지고 있는데 신도비는 후대의 왕들이 이 태종을 위해서 세운 비석입니다. 그러니까 태종 이방원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서 세운 비문인데, 왼쪽에 보시는 게 구비, 처음 건립된 세종대왕이 세우신 거고, 오른쪽에 보이시는 게 신비, 숙종 때 세운 거라고 합니다. 숙종 아시죠? 장희빈, 숙종하면 장희빈 떠오르는데 대단한 여인입니다. 근데 이게 설치된 이유가, 원래 이게 세종 때 설치가 되어 있는데 지금 많이 글씨가 떨어져 나가서 알아보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숙종 때 이렇게 다시 지었다고 합니다. 자세히 보시면 저기 한문이 막 적혀 있는데 육안으로는 희미하게 보입니다. 이런 식으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다른 비문 비각보다 굉장히 위험이 큽니다. 세종 때 만들었던 이 신도비가 임진왜란을 겪으면서 이 거북이 모양의 그 머리가 여기는 없지 않습니까? 그때 훼손이 되었다고 합니다. 조선 초기 명나라 석비 조각 양식을 받아들여서 새로운 석비 전통을 마련해가는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네요. 자신의 형제를 죽이고 왕위에 오른 태종 이방원, 과연 그는 누구였을까요? 사실 태종 이방원은 조선 역대 왕들 중 유일하게 과거에 급제한 브레인 중에 브레인이라고 합니다. 신기하죠? 그의 아버지 태조 이성계가 조선을 세울 때 굉장히 혁혁한 공을 세웠었는데요. 자신이 그렇게 혁혁한 공을 세웠는데 자신에게 왕세자가 오지 않고 자신의 이복 동생인 왕자한테 왕세자 자리를 뺏깁니다. 그리고 나서 태종 이방원은 계획을 합니다. 이거
이거 내가 조선을 세울 때 아버지를 그렇게 도와드렸는데 이거 감히 이복 동생을 왕세자로 앉혀? 야, 이거 어떡하지? 그래서 이때 1차 왕자의 난이 발생하는 것이죠. 1차 왕자의 난에서 그는 자신의 이복 동생 왕세자 형제 둘을 죽입니다. 아주 피로 물들이는 거죠. 그러고 있다가 바로 자신이 왕이 될 줄 알았는데 그는 불효인 중에 불효인입니다. 왕세자 자신의 형제를 죽이고 왕이 된다면 민심이 좋을까요? 좋지 못하겠죠. 그런 걸 간파하고 이방원은 자신의 둘째 형인 조선 제2대 임금 정종을 일단 왕으로 모십니다. 그리고 나서 약 2년간의 정종이 임금 생활을 하는데요. 그때 정종을 왕으로 세우고 자신은 왕세자가 되어서 제3대 임금인 태종 이방원이 되는 것이죠. 똑똑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정종 때 자신의 형을 왕으로 세울 때 또 2차 왕자의 난이 일어납니다. 1차 왕자의 난은 이방원이 자신의 동생을 죽인 난이면 2차 왕자의 난은 이방원의 바로 위에 형인 이방간이 이방원을 내쫓으려고 일으킨 난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방원이 이방간을 진압해버리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더욱 권세는 높아지고 이방원의 기세는 하늘을 찌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형제들을 물리치고 조선 제3대 임금 태종으로 왕자리에 올라가는 것이죠. 이렇게 왕자들이 서로 간에 피로 물들여서 싸우고 죽이고 이걸 본 아버지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태조 이성계는 자기 아들끼리 이렇게 치고받고 싸우는 모습을 보니까 굉장히 화가 났을 겁니다. 그래서 이방원이 왕위로 오를 때 뒤도 안 돌아보고 도성을 빠져나가서 저기 함흥으로 떠나게 되는 것이죠. 이때 이방원은 생각합니다. 자신의 왕위에 대한 어떤 정당성을 부여받기 위해서 아버지를 다시 도성으로 모시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사신들을 함흥에 보내죠. 하지만 보낸 사신들이 오질 않습니다. 이성계가 온 사신을 죽이거나 아니면 잡아서 가두기까지 했죠. 여기서 유래된 말이 바로 함흥 차사입니다. 한 번 가면 돌아오지 않는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죠. 쌍릉 형태로 되어 있는 태종의 묘입니다. 보시는 방면에서 왼쪽이 태종 이방원의 묘이고 오른쪽이 왕비 원경 왕후의 묘입니다. 저기는 올라가서 볼 수가 없는 것 같은데, 원경 왕후 민씨, 태종의 왕비였죠. 이분의 또 일화가 있습니다. 원경 왕후 민씨는 자신의 남편 이방원을 높은 곳에 1인자 자리에 올리려고 대단한 노력을 하는 조강지처입니다. 1차 왕자의 난이 일어날 때 무기가 없었어요. 왜냐면 그때 당시 조정에서 이 사병들의 무기를 다 가져갔기 때문이죠. 그때 미리 원경왕후가 자신의 처갓집에 무기를 숨겨놓습니다. 이야, 이거 대단한 여인입니다. 그래서 1차 왕자의 난이 일어날 때 이방원에게 숨겨둔 무기를 갖다 주는 것이죠. 이렇게 1인자 자리로 이방원을 올리는데 큰 몫을 한 사람이 원경왕후 민씨입니다. 근데 아니 웬걸, 왕이 되니까 이방원이 조강지처인 민씨를 배신합니다. 후궁을 드리죠. 굉장히 많이 드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원경왕후가 이방원한테 그러는 거죠. 자기야, 아니 너 어떻게 왕이 된 거야? 너 지금 옛날 내가 지금 도와준 거 너 누구 때문에 왕이 됐는데 너 이러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방원은 이거 부인이라서 이거 어떻게 할 수도 없고, 하지만 왕권 강화하기 위해서는 후궁을 들여서 대대손손 손자도 많이 낳아야 되고, 이거 고민이 많은 거죠. 그때 이제 원경왕후 민씨가 우라통이 터지고 우울증에 시달리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태종 이방원, 그가 누구입니까? 피를 뿌리고 왕위에 오른 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왕비한테는 어떻게 할 도리가 없죠. 그 대신 그 민씨의 동생들을 압박하기 시작합니다. 그 민씨의 동생들도 1차 왕자의 난 때 이방원을 도운 혁혁한 인물들인데, 자신의 와이프가 자기를 계속 괴롭히니까
와이프 대신 그 동생들을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결국에는 그 동생들을 제주도로 유배 보내고 스스로 목숨을 끊게 하죠. 어떻게 보면 이렇게 이 두 분도 사이가 그렇게 마지막은 좋지 않았을 겁니다. 왜냐면은 남편이 자신의 동생을 죽인 거니까. 그런데 이렇게 오늘날은 같이 이렇게 한 자리에 모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태종 때 신기한 게 거북선 아시죠? 이순신 장군이 이끌었던 거북선, 그게 태종 때부터 제작이 되었다고 합니다. 태종실록에 의하면 태종이 거북선을 제작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태종이 만들고 아마 이순신 장군이 그거를 잘 발전시켜서 외세를 잘 무찔렀겠죠. 조선 최고의 카리스마 태종이 권력에만 눈이 먼 게 아니었습니다. 조선 왕조에서 유일하게 태종은 자신이 스스로 왕자리에서 내려온 왕입니다. 18년간 왕 생활을 하는데 그 이후에 스스로 자신이 왕자리에서 내려오고 자기 아들인 세종을 왕으로 올리는 것이죠. 보통 왕이 뭐 자신이 죽거나 아니면 진짜 뭐 너무 아파가지고 조정을 이끌지 못할 때 왕위에서 내려오기 마련인데, 태종 이방원은 스스로 왕자리에서 물려났습니다. 그리고 물려날 때 세종에게 군사권만 물려주지 않고 왕자리에 물려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세종 1년 때죠. 그때 대마도 정벌을 또 하기 시작했죠. 그때 아마 군사권을 태종이 갖고 있었으니까 태종 이방원이 한 게 아닌가. 그리고 실제로 세종대왕 초 때는 태종이 많이 도와주고 간섭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때 당시 때 세종도 자신의 아버지가 조정에 오면은 자신을 굉장히 낮추었다고 하네요. 이렇게 옆으로 또 올라오게 되면은 태종 이방원과 원경 왕후의 묘를 가까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보시죠. 짜라란. 와, 진짜 크다. 보이시는 왼쪽이 태조 이방원, 그리고 오른쪽이 원경 왕후의 묘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가까이서 볼 수 있게 이렇게, 저쪽에서 바로 올라오진 못하지만 이렇게 돌아서 올라오면은 가까이서 볼 수 있게 해놨네요. 쌍릉 형태의 조선 왕릉 묘는 또 저도 처음 봅니다. 보통 되게 합장해가지고 하나의 묘로 되어 있는데 쌍릉으로 되어 있어서 더욱더 위세가 커 보입니다. 석상들도 이렇게 쭉 놓여져 있고, 딱 이 석상들이 진짜 이 묘를 지키는 것 같아요. 그리고 묘 둘레로 이렇게 양인가 뭐지? 소인가? 이렇게 쭉 둘레로 이렇게 저쪽까지 이어져 있네요. 묘 주변을. 와, 실로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조선 최고 카리스마 태종. 하지만 그는 물러나야 할 때를 정확히 알고 물러난 조선 유일하게, 이거 뭐야, 이거 다시 잘라, 이거 아니야. 야, 이거 여기는 서울시 강남구 내곡동에 위치했습니다. 거의 끝에머리죠, 강남구. 그러다 보니까 인적도 드물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런 데를 많이 놀러 오고, 여기가 바글바글해지고 이런 문화유산, 세계 문화유산인 우리나라의 자랑스러운 이런 곳들이 사람들이 많아질 수 있도록 저도 계속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박배우의 역사로그 여기까지. 끝. 손 좀 씻어야겠어. 아리수네. 뭐야? 현재 뭐야, 물이 안 나오네? 예, 헌능의 아리수는 지금 나오지 않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죠. 끝. 어이가 없네.